우리 지난 시간에 편미분 배웠죠. 편미분을 왜 배웠습니까? 네, 바로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도 부르는 이 델 연산자를 공부하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델 연산자를 각 좌표계에서 어떻게 대표하는가 하는 걸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때 대표한다는 말이 무슨지 알기 위해서 우리 전에 한 개념을 조금 복습합니다. 자, 이렇게 벡터식이 있다고 할 때 벡터로 표현된 식입니다. 이렇게 벡터식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 물리에서는 이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리량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요. 근데 벡터식 가지고는 숫자로 계산하는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숫자로 계산하려면 꼭 해야지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준계를 정하고 좌표계에서 대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계와 좌표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2강에서 배웠습니다. 2강에서 기준계는 뭐였어요? 레퍼런스 프레임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이건 무엇을 정하는 거였습니까? 물체의 운동을 숫자로 대표할 기준을 정한다고 그랬죠. 기준 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원점과 좌표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좌표계는 뭐였습니까? 좌표계는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위치를 표시하는데, 위치를 숫자로 표시하는데, 숫자를 만드는 방법이 이게 좌표, 방법으로 된 숫자 3개의 모임이 좌표였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숫자로 표시할 좌표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그러면 종류를 정한 것이 됐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조금 먼저 보겠어요. 우리 위치 벡터하고 변이 벡터를 우리 이 좌표계에서 대표한 거 우리가 지난 3강까지 했었죠. 먼저 직각좌표계에서는 위치 벡터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때 우리가 직각 좌표계에서는 좌표가 x, y, z니까 그때 각각의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xx 더하기 yy 더하기 zz 그렇게 됐고, 변이 벡터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거 변이 취하면 됐죠. 미분을 취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원통 좌표계는 어땠습니까? 원통 좌표계는 좌표가 로 파이 z인데 이때 저기서 있는 것처럼 이 r은 두 항만으로 표시가 됐어요. 로 해 더하기 zz. 근데 변이 벡터는 어땠습니까? 로 햇이 미분하면 0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좌표계는 어땠습니까? 구좌표계는 좌표가 r 세타 파이인데 그때는 위치 벡터의 방향이 바로 r 좌표의 방향이기 때문에 딱 한 항으로 됐죠. 그리고 이 r 햇이라고 하는 걸 미분하면 또 저 항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두 항이 생겨가지고 어땠습니까? 이렇게 세 항이 됐죠. 이렇게 3가지 좌표계에서 델 연산자를 대표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결과를 보여줍니다. 직각좌표계는 우리가 먼저 소개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원통 좌표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납니까? 봤더니 여기 로분의 1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좌표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r분의 1도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는 r sin 세타분의 1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각 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대표하고 변이 벡터를 대표하고 델 연산자를 대표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를 이용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고,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몽땅 배워서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치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 우리가 다 유도를 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죠. 또 변이 벡터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죠. 그러면 델 연산자가 이렇게 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하는지를 잠깐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좌표와 연관돼서 아주 기본이 되는 거 하나를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공간을 표시할 때는 공간은 좌표들 사이에 어떤 제한도 없이 모든 가능한 값이 다 가능하다고 하면 이건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직각좌표기 하면 x, y, z에 아무 값이나 다 넣으면 어때요? x, y, z에 값을 하나씩 넣으면 점이 되죠. 이 점들을 다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간이 됩니다. 근데 제한이 있으면, 면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하나입니다. 그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좌표들 사이에 만족하는 한 개의 식, 뭐는 이렇게 식은 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는 이런 식이 있는 거죠. 이런 식이 하나를 만족하면 그때 좌표들 사이에 그러면 면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x는 제로다 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 이것을 만족하는 건 x값은 제로여야지 됩니다. 근데 y하고 z는 아무 값이나 다 가져도 되죠. 이게 바로 YZ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는 A다 라고 하면 로는 A 값으로 정해졌지만 Z하고 파이는 아무 값이나 가져도 되죠. 이건 바로 원통의 평면이 됩니다. 그리고 R은 A다
그럼 이건 구표면이 되죠. 우리 지금 간단한 것만 이렇게 했지만 좀 복잡한 거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x제곱 곱하기 y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뭐 3x제곱 더하기 5y제곱은 1 이렇게 하면 그걸 만족하는 것은 어떤 면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식 하나가 있으면 좌표들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가 있으면 그건 면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이 두 개면 되겠죠. 그런 식이 두 개면 한 식이 면 하나니까 그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면과 면이 겹치는 부분이어야지 되겠죠. 면과 면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바로 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x는 제로하고 y는 제로라는 두 식이 겹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제로는 yz 평면이라고 그랬습니다. y는 제로는 xz 평면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가 겹치는 건 바로 뭐가 되냐면 x축이라는 선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로는 A는 원통 표면이죠. 근데 Z는 제로 하면 이건 XY 평면이죠. 이 두 개를 같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XY 평면에 그린 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은 세 개의 좌표를 준다고 했는데 세 개의 좌표를 주면 점이 결정된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세 개의 식을 주면, 근데 식 하나하나는 뭘 대표합니까? 면을 대표하죠. 그런 식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면, 면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데는 어디냐면 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표들 사이에 만족할 식이 세 개면 점이 된다. x는 제로, y는 제로, z는 제로. 이걸 만족하는 거. 이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yz 평면과 xy 평면과 xz 평면과 xy 평면이 만나는 거죠. 그건 바로 원점이 된다라고 하는 식입니다. 정리하면 제한이 없으면 뭐예요? 공간. 제한이 하나면 뭐예요? 면. 제한이 두 개면 뭐예요? 선. 제한이 세 개면 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델 연산자는 공간의 어떤 함수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이때는 독립변수가 어떻게 돼요? x, y, z 또는 로, 파이, g 이렇게 세 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편미분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xy의 함수라고 한다면 독립변수 xy 함수 u가 있다면 요것의 미분은 du입니다. du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파셜 x분의 파셜 u dx 파셜 y분의 파셜 u dy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였죠. 그리고 이것들을 편미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공간에서 좌표처럼 독립변수가 세 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세 개인 경우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개는 당연히 금방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z에 대한 거 하나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파셜 x분의 파셜 u d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u dy 더하기 파셜 z분의 파셜 u dz가 됐는데 이게 바로 du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알아놓은 거 뭐가 있었냐면 dr을 알아놓은 거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보이려고 하는 델 연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du를 표현한다면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 du가 여기 파셜 x분의 파셜도 들어있고 dx도 들어있고 이렇죠. 요 두 개를 같은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 거 이건 바로 두 벡터의 스칼라 곱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du는 이렇다고 하는 건 우리한테 무엇을 알게 하냐면 du는 여기 델 u 스칼라 곱 dr과 같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벡터로 표시된 거죠. 이렇게 벡터로 표시된 것은 좌표계와 상관없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각 좌표계에서 델 연산자를 대표하면 어떻게 될지 하는 걸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도대체 뭔지 보겠습니다. du는 델 u dr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u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공간에 있는 함수죠. 공간에 있는 함수인데 요게 무엇과 같다고 하면 그건 바로 뭘 나타낸다고 그랬습니까? 이 함수가 어떤 값과 같다고 하면 그건 면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어떤 u1이라는 값과 같다고 했을 때 요런 면을 나타내고 u2라고 같다고 하면 요런 면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면을 나타낸다고 하겠어요. 자, 그랬을 때 dr은 뭐냐면 한 면에서 한 면까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 u4에서 u5 이 두 개를 비교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dr을 그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변이 벡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원점에서부터 요 처음 시작점까지는 r4고 요 끝점까지는 r5가 되겠어요. 그래서 r5 빼기 r4가 d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du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려놓은 데는 u가 다 같은 점이죠. 지금 이게 첫 번째 건 뭐냐면 uxyz가 u1이라는 상수와 같은 그런 걸 다 이어놓은 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사이 요건 뭐냐면 u5하고 u4 사이의 차. du는 u5는 여기고 u4는 여기죠. 그 차. 그 차가 어떻게 무엇과 같다는 것이냐면 요 차가 델U dr과 같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du는 뭐예요? u5 빼기 u4죠. u5라는 건 뭐예요? u에다가 r5를 대입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xyz가 r5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ur4는 xyz가 위치 벡터 r4의 값을 대입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값 차이가 그게 du고 그 다음에 여기 델U는 어디서 이 델U 값을 구하냐면 첫 번째 시작하는 거 r4에서 그 델U 값을 구하고 또 r5에서 r4를 뺀 거 이게 바로 변이 벡터 dr이죠. 요 두 개를 스칼라 곱한 것이 du와 같다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직각좌표계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직각좌표계는 이렇게 생긴 거라고 했죠. 그리고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변이 벡터는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델 연산자는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요 놈들 사이에는 무엇이 만족하냐면 이게 만족하는데, 요건 무엇입니까? 좌표계하고 상관없이 만족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u는 이렇게 놔두고, 그러면 du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du를 구하면, 우리가 저 앞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파셜 x분의 파셜 u d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u dy, 더하기 파셜 z 파셜 u dz 이렇게 됐죠. 요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델U dr이라고 쓰고 그리고 델U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dr은 이렇게 생겼죠. dr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델U하고 dr 대신 이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델U가 무엇이라고 한다면 델U가 이렇게 된다면 그럼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요놈 두 개 저기서 요거 곱해서 dx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해서 dy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해서 dz 곱하면 그러면 바로 du라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직각좌표계에서 델 연산자는 이렇게 대표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아까 한 거를 한번 반복했지만 원통좌표계에서도 요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원통좌표계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원통좌표계는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변이 벡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델 연산자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을 만족하냐면 바로 좌표계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요걸 만족하니까 여기서도 아까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u가 로와 파이와 z의 함수라고 한다면 du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du를 구하면 파셜 로분의 파셜 u d로 더하기 파셜 파이분의 파셜 u d파이 더하기 파셜 z분의 파셜 u dz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무엇과 같아져야 돼요? 델U도 dr과 같아져야 되죠. 근데 dr은 우리가 알죠. dr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여기다가 dr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델U가 무엇이면 요 모양이 되겠습니까? 델U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하는데 d로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저렇게 되면 되지만 여기에 파이 햇 부분은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상쇄 돼야지 여기에 위에 있는 파셜 파이분의 파셜 u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Z 부분은 그대로 되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 델 연산자가 가운데 있는데 요게 바로 파이 햇 부분이 로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구좌표계에서는 뻔하죠. 구좌표계에서는 우리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변이 벡터는 이렇게 되는데 델 연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이용해서 설명합니까? 네, 자, 이 좌표계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이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우리 u는 구좌표계 변수는 r 세타 파이니까 r 세타 파이에 의존하는 경우 du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파셜 r분의 파셜 u dr 더하기 파셜 세타분의 파셜 u d 세타 더하기 파셜 파이분의 파셜 u d 파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무엇과 같아져야 됩니까? 델U dr과 같아야 되는데 dr은 무엇이에요? dr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다 dr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델U는 어떻게 돼야지 되냐면 여기서 볼 때 여기에는 r이 이렇게 상쇄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또 r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 사인 세타가 여기 상쇄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델 연산자가 구좌표기에서는 세타 헷 부분에는 r분의 1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파이 헷 부분에는 r 사인 세타분의 1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습니까? 막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델 연산자를 각 좌표계에서 대표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우리 이제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 외우게도 됐죠. 이거 뭐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우리 이거 외우면서 또 뭐도 덩달아 외웠습니까? 변이 연산자가 좌표계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것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로구나 하는 것도 잘 외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델 연산자를 각 좌표계에서 대표하는 건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델 연산자를 아까 스칼라 함수 u, x, y, z 뭐 이런 거에다가 적용시키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